저희가 이제 비욘드 스페이스 망우점에 지금 현재는 2층에 90평만 공유 오피스로 이제 쓰고 있었고, 이제 거기가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면 1층에 14평, 2층에 70평은 그대로 두고 1층에 14평, 2층에 14평, 3층에 90평 이렇게 총 이제 비어있는 그 나머지 공간을 일하기에 최적화된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시거든요. 사실 형님도 여기 우리 금촌 여기 두 번째 작업실 카페가 좋은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게 도런필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의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워크 카페 얘기하면은 네. 첫 번째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 오피스하고 카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굴려가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하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도 굴려봐야 할 것 같아서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은 만약에 까봤을 때 잘 될 때의 시나리오하고 잘 안 될 때의 시나리오 한번 얘기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시나리오 자체도 생각이 지금 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조차 아직 감도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냥 관성적으로 들고 와가지고 항상 그동안 보여줬던 거 그거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어떤 컨셉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단순히 워크 카페라고 했을 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 되지. 그러면 공유 오피스하고 뭐가 다른데? 커피 전문점에서 내려주는 커피를 그냥 갖다가 놓고서 내 사무실에서 마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저번에 형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가지고 데스크 대량 구매 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망우점에 대해서 기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사실 뭐 형님이나 저희나 정답을 알고 있으면 뭐 바로 했겠지. 맞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저희가 도면이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우리도 도면을 못 그리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유 피스 지점 한 6개, 공유 창고 지점 한 6개, 뭐 가맹점 한 2개 계속 시설만 해주고 보니까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브랜드밖에 안 남아있어요. 제가 지점이 많다고 해서 제가 돈이 지금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많을 거야 니가. 아니야. 물론 법인이 커졌죠. 회사가 커졌는데 어쨌든 회사에 들어오는 돈도 그럼 밀물 썰물처럼 나왔다 들어왔다 계속 그럴 뿐이고 하드웨어적으로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콘텐츠가 중요한 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망우점에다가 이제 뭐 워크 카페를 하든 뭐 공유 피스를 하든 뭐 시설을 하긴 할 건데 당연히 형님 말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공유 피스로 하는 게 관리도 편하고 매출도 안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워크 카페로 해서 뭐 상봉이나 이런 중랑구에 있는 젊은 층들이 뭐 군자나 건대까지 가지 않고 야 망우동에도 야 되게 예쁜 곳이 있네. 야 망우동에 저 구석탱이에 저 갈만한 곳이 생겼어. 우리 저기로 한번 가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전율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어. 1층이랑 2층이랑 혹시 연결돼 있니? 연결은 안 돼 있어요. 계단 올라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야 돼. 그거 안에서 올라갈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요 14평 1, 2층 14평씩을 딱 원데이용으로만 받아. 원데이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데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대신에 일단 월보다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긴 있어야 돼. 월로 끊었을 때보다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월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원데이 패스를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달을 끊으면 25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10번을 오면 20만 원이 끊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유리하겠니? 월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게 뭘로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원데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 중에서 일단 간만 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오피스. 네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단 한번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와가지고 네. 아, 공유 오피스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는 아니지만 그치, 스터디 네. 카페는 아니지.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 칸막이가 쳐져 있긴 한데 공유 오피스들이 옛날에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완전 오픈형으로 열어주고서 여기서 이루어진 뭔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실험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대신에 그 비욘드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자체가 약간 진짜 오피스 느낌이라면은 네. 여기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그 도서관 같은 느낌이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좀 더 열린 공간. 네. 라운지. 네, 네. 라운지인데 그래도 파티션이 약간 있고 약간은 그치, 파티션이 있더라도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스터디 카페보다는 데스크 조금 더 크고 그치. 의자 좀 더 편하고 그 원데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자체는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한되는 건 뭐 사물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되겠지. 대신에 뭐 OA 각종 OA 기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만 그 원데이 패스 안에 똑같이 가격 녹여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요 하드웨어거든요. 이게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부킹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 업의 정의가 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비욘드 스페이스의 업의 정의. 네네. 내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 해온 거랑 그리고 얘가 맨날 가져와가지고 이 가게에서 일하던 거랑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쭉 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부동산 디벨로퍼야.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갭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오태준 매니저님이 있죠. 아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은 여러 명이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할 수는 있는데 그 뭔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제 그 꼴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문장으로 정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정해진 게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 보이는 거는 업의 개념이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지점을 넓혀가겠다라는 것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업의 정의를 어떻게 놓을 거냐, 내가 고객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고객이 그러니까 고객 정의가 지금까지는 그 건물주였으면은 이제 지금 그 원하는 거는 고객의 범위가 공유 오피스 이용자들인 거잖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도 진짜 초반에 조금 하긴 했어. 초반에 좀 하다가 이제 방향을 잃었지.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건물주 대상으로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태준님 같이 일하면서 다시 이제 초점을 약간 초심을 다 찾아가는 거야. 초심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업의 정의 다시 한번 해봐. 업의 정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아니지, 그렇게 말고 내가 그러니까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고객에게 주고 싶은 거는 정확히 뭐냐? 저희는 챌린지예요. 챌린지. 뭐 고객한테 주는 거를 뭐 숙제를 주고 싶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챌린지를 주는 거죠, 저희가. 오매니저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공유 오피스에 오는 사람들은 돈 벌러 오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단어로 하면 챌린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 챌린지가 고객 가치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그 고객 인터뷰에서 임재치 대표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 골자가 뭐였냐면 비욘드 스페이스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없지만 비욘드 스페이스 안에서 발전하는 다른 1인 사업자들을 봤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다. 뭐 그 정도. 근데 그거를 저희가 소극적으로 해왔죠. 지금까지. 그분은 임재치 대표님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다른 분들의 성장을 자기가 워너비 했던 거고요. 근데 본래 우리의 역할은 임재치 대표님처럼
사업이 확장되고 뭐 팀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게 옆에서 이제 인커러지를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뭐 사실 거의 이제 공간 관리 위주로 일을 했었고 저는 주로 건물주들 대상으로 확장에 대해서 더 포커스했었기 때문에 멤버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케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부족했죠. 근데 그런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 공간 사업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결정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잘만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게 그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던 공간에서 딱히 해주는 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그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잘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소개도 해주고. 그치. 어... 그러니까 옆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 여기서 본인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럼요. 말 안 하면 모르죠. 어. 스스로도 잘 모르는데 옆에서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하셨네요. 어떻게 성장하셨네요를 계속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공유 오피스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공유 오피스입니다라고 하면은 나 스스로는 몰랐어도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뭐 지표가 됐든 아니면 뭐 기사가 됐든 아니면 인터뷰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주겠다.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게 뉴스레터가 지금 실행하려고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레터의 주제는 다 함께 나답게 성장. 이게 저희 뉴스레터 키워드거든요. 그냥 그 문장인데 딱 진짜 그거랑 지금 우리 같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하는 얘기가 성장을 도와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차별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성장을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들처럼 그 VC들 모아가지고 돈 투자해주고 이 방향으로 가, 이 다음 주까지 뭐 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탁탁탁 쳐내가면서 타스크 쳐내가면서 이렇게 푸시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혹은 이제 그 다른 그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데모데이 같은 거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성장 방법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하시려는 분들 스스로 뭔가를 하시려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저희가 기록을 해드릴게요 정도가 되더라도 이거는 되게 큰 다른 의미의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 기록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록만 해줘도?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욘드 스페이스는 뭐냐 그랬을 때 엑셀러레이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큐베이팅을 하는 곳이잖아요. 세상 밖에 이제 더 이제 험난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자기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거를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이제 더 나갈 수 있게 우리 역할이 딱 그거잖아요. 우리 동네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더 험난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 말씀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럼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성장 과정의 기록을 우리가 대신 남겨주는 거. 맞아요. 그 행위가 공간에 녹았으면 좋겠거든요. 공간에 녹는다. 네. 그 우리가 하려는 그 활동과 관련돼서 공간이 설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망우동 1층, 또 2층에 일부 1층 14평, 2층 14평, 3층 90평. 기존의 2층 70평 그대로 냅두고 여기에 방금 얘기한 우리의 그 큰 방향, 구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해줄 건지, 우리 그럼 기록을 남기겠다. 그럼 뉴스레터를 하겠다. 뭐 제작해서 주고, 그리고 각 연도별로 연말에는 또는 중반기에는 뭐 멤버분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활동 내역들을 물론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당신의 그런 성장기를 저희가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공간에 녹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게 녹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작업했어. 아니면 뭐 내가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요만큼 했었는데 그 기록이 이 벽에 붙어 있네. 야, 일단은 기록에 꽂혀 있지 말고 어. 기록에 꽂히지 말고 중요한 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인데 비욘드 스페이스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성장의 도움이 무엇이냐를 잘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네.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을 뭐 기록이 되었든 아니면은 그 실제로 매출이 일으키게 되게끔 사람을 연결을 해주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욘드 스페이스에서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특별한 게 뭐가 있겠느냐, 서비스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엔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큰 데들처럼 못 해주는데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부자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뭐 고액 과외를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거 나 배우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러면 가르쳐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부모님이면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또 써가지고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더라도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업을 확장해왔던 저의 원동력은 그냥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믿어주는 거.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돈만 툭 던지고 네 마음대로 해.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니까 인생을 몰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나 같은 성향은 권한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권한과 믿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전 제일 좋긴 해. 그러니까 막 도와준다 그랬는데 맞아. 나는 간섭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이것도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어쨌든 권한을 주면서 내가 그 권한을 그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밑바탕이 되는 그 자원들을 준 거니까 돈. 예, 맞아, 돈. 맞아. 예. 그 자원이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잣집 부모님은 아니지만 내 새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비욘드 스페이스에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아.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 정서적인 지원을 좀 해준다는 얘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물질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게 이쪽처럼 네. 이렇게 부잣집 부모님처럼 크게 막 이렇게 한 방에 빵 뭐 해외 유학 빵 뭐 이거 안 되더라도 네. 그치. 아 그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대출이라도 땡겨가지고 대학 입학금까지 일단 좀 도와줄게. 혹시라도 모자라는 거 있으면 네가 좀 힘들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노터치 할게. 네가 앞으로 돈 버는 거 있어가지고 뭐 노터치 할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것들을 네.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소개라도. 맞아. 보여주는 소개라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비욘드 스페이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만 잘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와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게 있는데. 많아. 몇 가지 있어. 맞아. 대출 그리고 뭐 유명한 분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소개 네. 뭐 이런 거는 진짜 할 수 있죠. 맞아. 그리고 저 디자인도 도와드릴 수 있죠. 디자인 옆에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기록 필요하면 진짜 기록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기록도 할 수 있죠.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아이들 사진 이렇게 계속 남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록 남겨가지고 앨범 나중에 결혼할 때 이렇게 며느리나 아니면은 사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옛날에 이랬던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할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데 포커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거를 잡기 위한 그 한 문장을 잘 만들어라. 그게 업의 정의다. 우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그 스타벅스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그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공간을 판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도 여기 카페 창업할 때 우리 커피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키워드를 그렇게 잡고서 이 공간을 기획을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느긋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커피도 굳이 모카포트로 천천히 내리고 여기가 지금 번화가가 아니고 외진 곳이잖아요. 주택가 한복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왕 왔으면 시간을 충분히 즐기다 가라고 느긋하게 있다 가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좌석들마다 콘센트가 다 있어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가운데는 지금 그치.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게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미드를 빼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치. 그 저쪽 창가에도 지금 가운데다 또 빼놔가지고 저쪽에서 다 연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저희랑 같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예, 하셨겠네. 예. 네. 그리고 커피도 여기서 시간 어차피 오래 있을 거면은 그냥 한 잔만 마시면은 시간 오래 있기 괜히 미안하잖아요 사람이. 네. 요새는 또 카공중 얘기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이슈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피를 1,000원에 리필을 해준다. 아. 까지도 서비스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손님당 이제 객단가가 너무 점점 낮아지는 선택을 하신 거네요. 객단가는 좀 낮아지지만 어차피 네. 여기가 외진 곳이니까 우리는 그 시간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어차피 이제 또 그 리필이 1,000원이면 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서 디저트를 사 먹게 돼요. 아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돼요. 오래 있을 거니까. 오래 있으니까. 출출하니까 이제 먹을 거 없나 찾게 되거든요. 오래 네. 있으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조금씩 해놓고서 지금 영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컨셉이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니까 여기 시간 보내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카페는 카페인데 다른 공간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작업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그 컨셉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개인 작업도 있는데 팀 작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랑 우리 사장님이랑 둘 다 미대 출신이다 보니까 미대 작업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실에서 주로 하는 거 뭐냐? 실제로 일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떠드는 거 있고요. 뭐 먹는 거 있어요. 그리고 뜻 맞는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뭔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작업실에서. 작업실이니까. 그죠. 동아리 방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도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러니까 작업실이라는 키워드에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실험을 계속 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도 참여를 몇 번 했죠. 뭐 이벤트 같은 거에 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파티 하시고 게임도 하고 뭐 뜨개질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맛집 지도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독서 모임도 하고 뭐 프리마켓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카페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페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은 커피 파는 곳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커피 말고 팔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근데 작업실로 함으로써 작업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면은 그거는 예.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저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싶고 지금까지 했던 이런 액티비티들이 만약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정말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매출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 매출이 문제네. 뭐 매출 얘기 슬픈 얘기는 좀 뒤로 빼고 어차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저거였으니까 업의 정의를 좀 잘 해라.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비욘드 스페이스는 이제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이라는 업의 정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새로운 그 워크 카페는 작업실이라는 개념을 바꾸서 가게 되면은 들어와도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대 그림 그릴 수 있는 캔버스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공간 이런 것도 작업실이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이제 이태원에서 제 작업실을 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한 1, 2명 있었어요. 예전에. 네네. 그때는 이제 요리도 같이 해먹고 뭐 술도 먹고 막 작업 막 이상한 거 막 여자애들 뚱땅뚱땅 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네네. 친구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감안을 해줄까? 냄새에 대해서 요리라고 했을 때 요리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해줄까? 그 다음에 또 유화 같은 것도 냄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오피스 공간이니까 업의 정의를 할 때 있어가지고 내가 확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범위랑 그리고 수렴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렴 범위랑 계속해가지고 좀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한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정선. 근데 그 지금 현재까지 비욘드 스페이스에서 계속해가지고 얘기했었던 슬로건이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이 초반에 와가지고 슬로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못 찾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던져준 게 저거였잖아요. 우리 동네 비즈니스 커뮤니티였잖아.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런필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살롱 문화였어요. 쌀롱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도런필 대표님이 이태원에서 100평 미만의 5, 60대를 타겟으로 한 살롱 공간을 원래는 기획을 하셨었어요. 저도 그거를 기획을 봤었고 네네. 재밌겠다. 이제 그게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도런필 대표님이 그 기획사에서 중요했던 거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콘텐츠. 그때 제 기억에는 그 공간의 주가 독서였거든요. 독서? 독서는 네. 그 여러 키워드 중에 중에 하나였고 하나죠. 예, 예, 살롱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했었던 것들 중에 그 은퇴 세대, 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그리고 타겟이 화이트 칼라의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관찰을 좀 많이 했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한 시사 교양 잡지들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꼭지로 그런 게 들어갔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게스트로 와가지고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젊은이 어르신들의 만남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그 중에 한 꼭지가 독서 모임 중에 있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투자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한 6년 전에 했던 기획인데 이제 안 했죠. 이제 실현은 안 했는데. 그게 못했던 이유가 이제 그 투자자를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이래저래 투자 계획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가 원하는 금액까지 펀딩을 못 해가지고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그래서 네가 그거 정말 할 수 있어? 해봤어? 라고 했어요. 해봤어? 할 수 있어? 라는 그게 이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 해보지 라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카페에서 대상이 이제 5, 60대에서 20, 30대로 바뀐 거예요. 타겟이 이제 파주에 오시면서 네. 파주로 오면서 타겟이 이제 20, 30대로 바뀌고 네. 20, 30대들한테 그러면 커뮤니티 모임을 실행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심어보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작업실이라는 키워드 잡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커뮤니티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캐시카우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카페 음료랑 식음료를 파는 게 이게 메인 캐시카우가 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여러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 얘기 다시 해보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이태원의 그 살롱 얘기를 나누고 지금 금촌에서 파주에서 6년 이상 지금 카페를 지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본질에 다가가신 것 같진 않아요. 이 공간이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은 해결이 안 돼. 이 금액이 해결이 안 돼. 경제적인 문제가. 어쨌든 그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드신 거죠. 생활의 안정화가 이제서야 되고 있는데 그러자니까 이것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 챌린지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꿈과 이상의 그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 나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 더 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고. 근데 형님 아직까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은퇴를 한 시니어들이 갈 곳이 필요하긴 해요. 그게 이제 경로당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디 가겠어? 갈 데 없지 않아요? 맞아. 갈 데 어디가 되지? 잠깐만. 어디 가야 돼? 등산 가야 돼요? 자, 갈 데가 산밖에 없어. 산밖에 없어 지금.
저 부동산 디벨로퍼인 이제 그 김민수 대표님이 그 매물 같은 거 좀 잘 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만 잘 깔아주시면은 그 컨텐츠는 준비를 해드릴게. 오? 그러면 3층에서 하시면 그것도 잘 한번 봐요. 그 시장이랑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우선은. 네. 근데 이제 망우동이랑 좀 결이 안 맞을 수는 있죠. 망우동의 결과 지금 네. 최초에 기획했을 때는 위치가 이태원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남동. 네. 근데 이제 망우동은 네. 안 어울릴 수도 있죠. 어쩌면. 저는 근데 제일 진짜 고민인 게 딱 진짜 그 워크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워크는 회전이 안 되는데 카페는 회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돈을 벌려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두 개가 너무 이게 다른 그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워크라는 거는 회전이 너무 많이 되면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네. 감안하고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산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감안을 하고 네. 워크 카페를 오겠죠. 저도 이제 스벅 가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네. 시끄러울 거 알고 가잖아요. 네. 저희도 아. 여기 사실 여기 또 이렇게 두 번째 작업실 이 공간도 네. 앉아 있으면 네. 여기 대표님하고 손님하고 대화를 계속 해요. 음. 그 대화 소리가 이 공간에 계속 퍼져요. 계속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소음은 네.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공간은 그런 거고 나는 네. 조용히 있고 싶다. 네. 그러면 네. 다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나는 좀 독방으로 가겠다. 아. 프라이빗 룸으로 가겠다. 아. 예, 그런 분들은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고. 아까 하신 것처럼 나는 원데이만 한번 야 공유 피스 야 달에 30만 원 좀 부담인데? 그냥 하루만 한번 반나절만 한번 경험 한번 해볼게. 대신에 커피 가격보다 좀 더 비싸네. 근데 뭐 한번 가 써보자. 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걱정이에요. 카페 저희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매입 비용이 생각보다 계속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그 비용들이 변동비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운영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금 편하게 운영을 할 텐데 어설프게 하면은 안 하면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캡슐 커피를 셀프로 내려먹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카페라는 그 이름 그냥 드러내고 네. 워크 카페에서 그냥 카페 네. 드러내고 네. 그냥 그 원데이 워킹 센터가 되면 돼. 맞아요. 거기서 이제 콘텐츠가 좀 있고. 뭐 컨텐츠를 거기서 돌려도 되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있긴 하거든요. 요거거든요. 사실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기획 살짝 한 건데 이거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힘들죠? 골자는 공간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져요.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모르게 대화하는 거 사실은 스스로 엄청 힘들고 뻘쭘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근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작업실에 오면 여기 사모님이 고객분들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연말에 파티하면 거기 한 10분 정도로 와가지고 여기 연말 파티 하는데 그거 다 친구잖아요. 10분 아니고 한 30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친구잖아요. 그 30분이 다 친구예요. 아니, 친구가 되려고 오는 거죠. 그쵸? 이거 친구 되려고 오는 거죠. 원래 친구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손님이었는데 친구로 바뀐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친화력이 좋은 매니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고객분들이랑 친구처럼 그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 사람이면은 네. 할 수 돌아가면서.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네. 한 명이야. 만약에 한 명이 했죠 뭐. 매일 뭐 두 명이 어떻게 상주하겠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맞아요. 한 명이야. 한 명만 상주하겠죠. 한 명이야. 그러면은 이분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길게 휴직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개인 카페니까 무슨 일 있으면은 급하게 이제 뭐 쉽니다 혹은 뭐 일시적으로 휴업을 합니다 혹은 뭐 휴가를 갔다 옵니다 뭐 이게 되는데 네. 여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이 문장으로 기획을 하면서 꿈꾼 거는 뭐냐면 워크카페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분명히 이 문화를 차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은 공간 구조라든가 매니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컨텐츠 있죠. 네. 컨텐츠 부분에서 네. 어떠한 성향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대화의 주제거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틀 수 있는 툴, 맞아요. 도구. 어. 그게 뭐 어떤 카드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주제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있는데 네. 우리 카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키워드를 던져놓고 그거에 관련해서 포스터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인스타 통해 가지고 공지를 내요. 독서 모임이면 독서 모임이에요. 네. 생각이 탄 책 같은 생각이 탄 저기 모임이 네. 있죠. 네. 저거 독서 모임을 할 때는 일단은 이 책 자체가 오지게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 그죠? 이 책을 조금 이 반년 동안 천천히 우리 몸으로 체득하면서 워크숍 해가면서 읽어보고 워크숍하고 읽어보고 워크숍하고 하면서 약간 어른 유치원 같은 분위기에 네. 분위기에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네. 라고 해가지고 저게 궁금해가지고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약간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그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창조성을 좀 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얘기하기가 수월했다고. 네. 예전에 그 민수 대표님 우리 가게 와가지고 그 같이 놀았었던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심이 되는 그 주제가 있다고 주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조금 수월한데 그 처음 한마디를 하기 위한 이게 없으면은 이 한마디가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그냥 병풍처럼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음료수 홀짝이다 집에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온다. 이거는 1년치 계획이 공간 기획 이전에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1년치의 그 행사 계획이 계획이 있어요. 네, 공간 설계 이전에 나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맞아요. 디벨로퍼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공간 설계 능력보다는 이 공간 설계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 기획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거 못 채우면은 공간 그 아무리 디자인 잘하고 설계 잘해도 안 팔릴 거예요. 맞아. 근데 제가 형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맞아. 저는 사실 하드웨어는 자신이 있는데 네. 콘텐츠가 약하니까. 진짜? 진짜 자신 있어? 최선이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이야? 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최저가로 하는 자신. 네. 최저가 말고 최선이야 그게? 최상은 제가 아직까지 고급진 건 많이 안 해봤지만. 아니, 고급 말고 최저가인데 그게 최선이냐고. 뭐 더 몸으로 때우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도넘필 대표님이 지난 6년간 이 자그마한 카페에서 저는 한 1000%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 진짜로? 맞아. 그래서 진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살롱을 한 거가 나는 성공이라고 봐요. 약간 실패라면서. 근데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쵸.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콘텐츠들에 참여할 때 유료로 참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냥 여기는 일단은 그 팔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그 네. 커피도 있고 술도 있고 이러니까 그 커뮤니티 모임을 미끼로 이제 다른 이제 커피 음료 상품 음료라든가 그 식음료를 파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만약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니까 저희도 섣불리 시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커피를 유료로 팔겠다고 했을 때 바리스타를 한 분 채용할 우리가 인건비를 남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인건비 이상을 남겨야 되는 건데. 왜냐면 임대료도 내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저희한테. 문제네. 네. 그래서 카페는 드러내요 그냥. 드러내요. 원래 잘하는 거 해 그냥. 맞아. 그게 맞습니다. 거기서 10%만 또 가미하는 거죠. 원래 하던 거에서 10%만 가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업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바로 세운 다음에 이 업의 정의가 제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목록이 좀 더 다양해져요. 방향이 좀 다르게 해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카페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무언가가 이 카페의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인커러지와 콘텐츠가 조금 더 강화된 개방된 분위기와 공간의 그리고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는 개방된 구조로 바꾸면서
그 개방된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계획이 1년치 계획이 이미 짜져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네요. 저도 근데 이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실 개념. 네. 네, 작업실 개념. 그러니까 냄새 문제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공간. 네. 만약에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주간 이제 요리 방송을 또 해보고 싶다. 그거 1층에 하면 돼요. 아, 진짜로. 저 지금 1층을 그렇게 할 네. 생각했거든요. 공유 주방. 공유 주방 겸 네. 공유 테이블. 네. 개방된 공간으로 해서 거기서 네. 콘텐츠들을 실행하는 거죠. 네. 1년치 계획을 짜놓고 아. 1년치 계획을 짜놔야 그 공간 네.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1년치를 여러 번 돌리는 거야. 아, 몇 회를. 몇 회를 돌리면 뭔가 이제 아카이빙 되는 자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또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럼 너희 프로그램 우리 건물의 빈 공간에서도 돌려달라. 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1년치 계획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1년치 그게 핵심이네. 1년치 계획이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면은 저희 헤드쿼터 디자인 사무실로 언제든